네, 5월 12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부터 22일 동안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오늘은 박관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신속대응 부단장님 모시고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긴 직책을 맡으셨습니다. 예. 간단하게 부단장인데 부단장님. 예, 앞에가 신속 대응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그 사실 지금 저도 뭐 지난 네. 주말 또 지지난주 주말 이렇게 네. 그 선거 현장을 저희가 다녀보면 정말 많은 인파가 그렇죠. 네. 몰려 다닙니다. 아마 이제 저희가 오늘 그 오전 10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그 더불어민주당 출정식이죠. 예, 대선 출정식. 청계광장. 예, 청계광장도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함께 보내드릴 예정인데요. 어쨌든 그 많은 인파 속에 혹여 발생할지 모를 예. 문제들에 대하여 예. 신속 대응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예. 좀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동안 정치하고는 완전히 거리를 두고 계셨는데 예, 저도 어떻게 뭐 해서 그렇게 정치에 그렇게 뭐 관여하거나 그런 것은 할 생각이 별로 없었고 지금도 그 생각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제가 작년에 그 명태균 게이트라든가 특히 예. 그 12.3 그 내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보고 아 이거는 정치의 어떤 제가 뭐 정치 활동을 한다기보다도 사회가 너무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아마 제가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유튜브도 좀 많이 나왔을 겁니다. 네, 맞아요. 예. 좀 뭔가 할 말은 하고 해가지고 사회가 바로 가는데 저도 그 사회 어른 중에 한 명이지 않습니까? 좀 도움은 돼야 되겠다는 생각에 제가 이제 좀 나오게 됐고 이번에도 안 그래도 그 이재명 선대위에서 제안을 받고 뭐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겠다. 저도 함께 그렇게 수락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번에 12.3 내란이 없었다면 정치 전선에 서지 않았을 분들이 뭐 예.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비롯해서 박관천 전 경정님까지 사실상 이제 내란 속에 윤석열이 다 끌어낸 분들이다. 예, 저도 뭐 그 있기 전에 예전에 보면은 그 이제 청와대를 나온 다음에 그 경험을 가지고 뭐 정치를 해보면 어떻겠냐는 권유도 많이 받았지만 저는 그건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뭐 저한테 그게 맞지도 않는 것 같고 하니까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작년에 어떤 그러한 12.3 그 계엄이라는 사태가 나오게 되었고 또 최근에 이제 그 국민의힘 쪽에서 경선 후보를 만드는 즉 대선 후보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네. 야 이거는 너무 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참담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오케이 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네. 그 우리 부단장님은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고향이 누구는 PK 누구는 TK라고 합니다. 경남에 살다가 대구에서 학교를 나왔으니까요. 그 저기 전형적인 저 TPK. 예, 그러니까 아마 제가 지금 사투리를 안 쓰려고 그래도 예. 다른 사람들은 사투리를 쓴다고 저한테 사투리 쓰지 말라고 방송 나오니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유, 뭐 사투리가 어디 있습니까? 다 지역 말씀 예. 쓰시는 건데 제가 사실은 지난 주말에 토요일에 함안, 예. 의령, 예. 그다음에 진주 이렇게 예. 세 곳을 다녀왔어요. 그 아, 얘기를 예. 들어보니까 이 함안, 의령, 진주 이 지역은 경북 같은 경남이다. 아주 지역 정서가. 서부 경남이라 그래가지고 예. 보수적 지역입니다.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보수적인데 그냥 안 들으시더라고요. 예. 안 들으시고 그리고 막 계속 그 텔레비전 내가 이거 다 어디서 들었냐면 텔레비전에서 들었는데 윤석열은 죄가 없고 이재명이 범죄자고 뭐 이런 예. 얘기들을 이제 노인들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요즘은 또 그렇더라고 제가 보니까요. 요즘은 이제 그 윤석열은 마누라를 잘못 얻어가지고 망한 사람이다. 이제 예. 이렇게 어른들이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어쨌든 그 22일간의 예. 승부가 어떻게 펼쳐지느냐, 그러니까 예, 예. 하루하루가 아마 이제 후보들은 칼날 그렇죠. 위에 선 심정으로 돌아다닐 것 같은데 그 어제 오늘 사이에 쏟아진 얘기가 뭐냐면 이 그 경호와 관련된 예. 얘기입니다. 근데 워낙 경호처에도 근무를 예, 예. 하셨었고 그리고 이제 경찰에 주로 이제 정보개통 역할을 예, 하셨기 예. 때문에 이 경호 문제가 제일 중요한 22일간에 예.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민주당 어떻게 잘 준비가 되고 있는 걸로 보이십니까? 이제 그 어떤 이제 뭐 테러에 대한 첩보 같은 거는 많이 들어오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네. 예. 이 첩보를 갖다가 너무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이 첩보 때문에 너무나 예민하게 해가지고 그
대선 후보가 네. 활동에 위축이 된다든가 하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찰 경호력이 네.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테러 첩보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요. 저는 그것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소위 말하는 여당이죠.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대선을 가져가는데 우리가 뭘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겠다 이렇게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네. 이슈는 오직 하나입니다. 지금 뭐 그 개혁신당도 그렇고 이재명은 안 된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안 되는 건지 태어날 때부터 왜 그리 철저한 원수가 됐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자, 이재명은 안 된다는 게 대선에 그들의 모토로 나온다면은 그것이 과연 국민에게 그 감동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동반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국민들은 약간의 지금 지지율은 높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결론적인 방법은 엊그제 왜 사법 테러도 결국은 무기로 끝났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신체 테러밖에 없다. 이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자꾸 나옵니다. 네. 그런데 그런 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실은 제가 보기로는 그 말을 흘리는 쪽이 테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또 하나의 어떤 그 노리는 것은 상대방 후보가 심리적으로 위축돼서 그 대선 활동 기간 동안 네. 활동을 못하게 하려는 그러한 고의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걸 우리가 흔히 공작이라 그러죠. 공작이 새 이름만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심리적 공작이라 그러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 또 나올 거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국민들이 최고의 경호관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이. 예, 바로 옆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내가 저 후보를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저 후보가 말을 하는 것을 실은 민주주의국의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선거의 공정성을 헤아려는 것은 국민들의 힘으로 막아줘야 되는 겁니다. 예. 저는 그래서 옆에 있는 국민들이 오히려 뭐 아주 좋은 그 경호원보다 더 큰 경호원이고 더 큰 정보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경호원, 예. 국민경호관.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게 좀 필요하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뭐 준비된 그 자료를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민주당이 이제 어제 러시아 소총 반입 제보와 관련해서 예. 여러 가지 테러 위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후보실에 후보 안전실장을 예. 인선을 하고 그리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유세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예.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저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직접 받은 문자 메시지를 저희가 별도로 입수를 해서 예. 전해드리는 건데요. 저 내용을 보면 예.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한테 당부하는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뭐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민주당 의원님들 꼭 봐주세요. 현재 러시아 총 2km 거리 저격 가능. 그러니까 2km 거리에서 저걸 이제 저격용 라이플 소총이라 그러거든요. 라이플 소총. 예, 저도 이제 저걸 갖다가 사격을 해봤는데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저게 그 라이플 소총 실험 사격장이 최장거리가 800m로 알고 있습니다. 예. 800m에서 1200m로 알고 있는데 예. 저 라이플 소총이 이제 유효기가 2km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바람의 향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거든요. 예. 영향을 받기 때문에 치명적인 적용용 총은 맞지만 보통 우리가 한 정말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유효 사거리는 한 1.2km 또는 네. 800m라고 보고 있죠. 네. 그래서 저런 첩보가 이제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저런 것은 그 각종 장비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경찰 경호 인력을 우리가 흔히 위험 사각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후보자가 있으면은 후보자가 연설을 하고 하실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주위에 건물이라든가 이런 배경을 보아 가지고 저격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있습니다. 저격 그걸 우리가 위치. 위험 사각이라 그럽니다. 즉 위험에 노출되는 총을 쏘는 각도라 그러거든요. 예. 그 각도에 항상 경호원들이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예. 만약 저 첩보를 누가 정말 사실 저런 그 테러 정보를 저렇게 할 마음을 가지고 흘렸다면요. 네. 제가 그 사람한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저거 절대 성공 못합니다. 예. 네. 왜냐하면 각종 장비도 많고요. 예. 그다음에 저거는 금방 발각됩니다. 그리고 라이플 소총으로 사람을 저격하려고 했다는 것은요. 예. 이것은 일반 살인죄보다 엄청난 처벌을 더 센 처벌을 받습니다. 예. 원래 범죄라는 것은 자기가
범죄를 범해 가지고 받을 예. 이익이 위험보다 작아야 범죄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보기로는 저런 범죄는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요.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저런 혹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혹시나 계신다면은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런 첩보가 나오면요, 그걸 갖다가 우리 이제 이 언론이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저는 다 공개를 해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아 이런 말도 있었는데 우리가 가서 대선 후보의 정견을 들을 수도 있지만 혹시 저 사람한테 범죄적 위협을 가하는 것은 막는다는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러시아 소총, 라이플 예. 소총, 예. 이거를 그 밀수입해서 암살 예고 또는 시도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이제 봉지욱 기자가 예. 또 국정원으로부터 또 제보를 받은 예, 모양이에요. 그래서 국정원에서 받은 제보도 저렇게 비슷한 내용의 일종의 이제 암살 시도를 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지난 벌써 이제 그 예. 작년이네요. 연초에 이재명 후보가 그렇죠. 직접 저격을 당한 바가 있기 때문에 비슷한 방식의 또 테러 위협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위험성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린 예. 것처럼 테러 첩보에 대해서 소홀히 할 건 아니고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위축되어 가지고 예. 너무나 그 활동 국민의 선택 있지 않습니까? 네. 선택을 받을 수 있는 활동을 안 하는 것은 저는 예. 그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너무 위험하니까 예. 그 대외 활동을 좀 줄여라.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예, 이거 그만해야 된다. 막 이제 이런데 그 자체가 민주주의에 꽂힌 예. 이제 선거 캠페인을 하는 데 있어서 후보 활동을 오히려 위축시키는 그런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예. 하나에 보면 심리적 테러입니다. 그걸 심리적 테러다. 그걸 예. 갖다 이용하려는 거겠죠. 예. 그런데 뭐 이런 말 이재명 후보는 뭐 무서워서 나오지도 못해 뭐 이러면서 이제 예. 김문수 측에서 그렇죠. 뭐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겠죠. 아니 저렇게 저런 걸 무서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국민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냐면서 이제 이렇게 나올 수도 그 있겠죠. 네거티브적인 그 프레임을 씌우려고 그러는 건데요. 아, 네거티브 프레임. 그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전에 써먹던 겁니다. 예. 예전에 저 솔직히 깨고 말해가 중경 시절에요. 예. 그다음에 아까 안기부 시절에 다 써먹던 저 프레임입니다. 아, 그래서 예. 보면 저런 프레임을 어떻게 씌운다는 공작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국정원 출신 직원들은 알 겁니다. 예. 처음에 신입 직원 교육 가면요 다 예.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요? 예, 심리적 그 상대를 누를 수 있는 예. 그러한 어떤 공작을 그게 솔직히 공작을 좀 해야 되는 부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런 어떤 사례집을 만들어 가지고 가르쳐 주는데 예. 그 사례집 사례 좀 바꿔야 됩니다 이제. 이제 좀 시대에 맞게.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일종의 또 하나의 공작 프레임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속지 말고 예. 일단 그 후보가 하려는 활동은 적극적으로 하는 게 맞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뭐 이런 거 하려면 아까 위험 사각 예, 거기 경찰이 다 배치가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경찰이 다 배치가 돼서 예. 누가 뭐 그런 그 낌새나 이런 게 있으면 바로바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방 잡힌다. 예. 예. 그리고 뭐 우리 저 기자님 잘 아시겠지만 저는 뭐 그 속내는 잘 모르겠다만 이재명 후보가 예. 저런 테러 첩보에 위협을 느껴가지고 전혀. 활동을 하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로는 말이 그럴 정도면요. 예. 우리나라 검찰이 이재명 후보를 거꾸로 매달아 가지고 한 2년 동안 그냥 한 2, 3년을 갖다가 엄청 틀었잖아요. 예. 실은 정말 아마 주머니에 먼지도 없을 겁니다. 예, 그 정도 틀었을 때 예. 웬만한 사람 같으면 포기합니다. 저렇게 하면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갖다가 다 이겨내 가지고 했던 사람이 과연 저런 첩보에 위축될까? 저는 위축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보면 예. 뭐 아이들 다 만나고 어머니들 다 인사하고 예. 제가 하만이죠. 하만 그 예, 예. 가야 시장이 있었어요. 아, 예, 예. 그날이 장터였습니다. 그래서 5일 10일 하만이 장날이래요. 예, 예. 근데 그래서 장날에 5일장이죠. 예, 5일장에 굉장히 그 많은 어르신들이 뭐 나물 뭐 무슨 그런 부추 막 이런 거 예. 가지고 나오셔서 파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다 만나시고요. 또 제가 저 너머에 계신 분들이 제가 좀 충격이었는데 그 어머님들이 이러시는 거예요. 이재명 씨가 우리 손을 잡을 리가 없다.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촌 사람들인데 그 촌추를 이재명 씨는 도시 사람인데 우리 손을 잡아주겠냐. 저 사람 깡촌 출신입니다. 거기 그러니까. 제가 안 가보셨어요? 그러니까요. 거기 저 예전 같으면요 네. 시내버스 저 이런 말 하면 또 이제 사람의 출신을 너무 제가 여쭤보는데 예전 같으면요 네.
그 버스도 1시간에 한 번 정도 다니고요. 네. 걸어서 한 40분 들어가야 됩니다. 제 글쎄요. 양반 고향 가면 깡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러시는 거니까 뭐냐면 어떤 이격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걸어서 오시길래 저 뒤에 어머님들 손을 네. 한번 잡아드려라 했더니 이렇게 돌려보시더니 저벅저벅 가더니 그분들하고 한참 얘기하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혀 후보가 위축되거나 뭐 내가 조심해야지. 이건 물론 방탄조끼는 예. 입으셨지만 뭐 시민들을 만나는데 주저하거나 전혀 그런 것은 없었어요. 예. 저 이재명 후보는요. 네. 어묵이나 붕어빵을 안 먹어도요. 네. 몸 자체에서 어묵 냄새하고 붕어빵 냄새가 납니다. 솔직히. 아니 맞아요. 저 솔직히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네.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저를 엄청 욕할 겁니다만 보십시오. 시골 사람처럼 안 보이는가. 아이,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제가 이제 직접 현장에 예. 나가서 이제 민심 르포를 하다 보니까 수많은 시민들을 저도 이제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민들 가운데 있는 여러 인식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강원도의 포천, 예. 포천에 갔을 때 한 시민은 정치인이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한들 내 삶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제 이런 기본적으로 어떤 예. 뭐 정치 허무주의, 정치 정치에 대한 혐오, 불신이죠. 불신 그게 예. 있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는 제가 뭐 하만이나 이런 데서 만난 분들은 또 어떤 거냐면 완전히 이를테면 계층에 대한 어떤 예. 넘사벽 그렇죠. 뭐 이런 중앙에 대한 예. 어떤 이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국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이런 걸 조금 허물어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제 양반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워낙 사람이 이게 시골 사람 비슷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이게 좀 이렇게 계획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자기 본인이 느낀 말을 그대로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말 실수도 많다고 합니다. 옆에서 참 힘들다고 하는 말을 갖다 하는데 예. 좀 후보님께서 네. 이제 정치인이시니까 좀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네. 좀 약간 이게 뭐랍니까 보기 좋게 포장한 멘트를 좀 했으면 하는데 네. 그러실 분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느끼는 대로 말씀해 주신 예. 대로 이렇게 뼈에 각인된 어떤 그렇죠. 그 생활인의 그런 면모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있는 것 같더라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민주당에서는 예. 테러 제보 센터를 예. 통해서 오는 제보는 일단 다 받겠다라는 그리 해야 것이고 됩니다. 네. 그렇게 하되 실제로 위축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이제 부단장님의 설명이십니다. 예, 그리고 언론에서도 네. 민주당이 그런 첩보가 오면요, 네. 다 공개를 해버리십시오. 어. 그러면은 예. 그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프로를 많이 봅니다. 네. 내가 저지르는 범죄 수법이 벌써 노출됐어? 그럼 범죄로 안 나갑니다. 근데 국정원 전직 HID 예. HID 요원들이 아직 복귀하지 않은 사람들이 오비들요. 있다. 예, 오비들. 예. 예.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이게 예. 또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라는 얘기들 좀 듣고 또 하나는 제가 오늘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대변인하고 예. 통화를 했는데 본인들도 믿기 어려운 제보가 계속 들어온다. 그러니까 일단 앞서 말씀드린 그 저격총을 몰래 갖고 들어왔다라는 것이고 그거를 다 분산해서 가지고 오고 들어오면 예. 와서 조립을 해야 된다면서요. 그거는 바로 뭐 앞에 소음기부터 해가지고 예. 다 조각조각 뗄 수가 있습니다. 떼면은 실은 우리 소위 말하는 라면 박스 있지 않습니까? 예. 라면 박스 크기만한 가방에도 다 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걸 조립할 때 끼우는 예.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밀수를 해 와서 예. 국내에서 조립을 해야 그것은 된다는 이제 거죠. 주로 보면 밀수하는 통로가 어디냐면 항공기로는 안 하고요. 예. 선박 컨테이너 박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위장함물로 포장해서 하거든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이 가능성 있는 곳이 부산이라고 그럽니다. 예, 부산. 예. 그러니까 부산에서 밀수를 해가지고 뭐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들여와서 여기서 조립을 해야 되는 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누가 막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냐 그 소위 얘기하는 이제 예. 은퇴한 HID 요원들 예, 뭐 예. 이러면 어디 뭐 큰일 하러 갔다 소식이 끊겼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제보로 자꾸 들어오니까 민주당 안에서는 어떤 불안감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불안감은 예, 있죠. 예. 그걸 뭐 없다고 하면 그건 없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건데요. 네. 예. 하지만 저는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어떠한 안 좋은 첩보에 대해서는 네. 그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대비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후보가 위축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 두 개를 병행해야 되겠죠. 그 두 개 적절하게요. 알겠습니다. 그 두 개를 반드시 병행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좀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근데 사실 지금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군사 쿠데타가 있었고 예. 그 다음에는 사법 쿠데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내부를 보면 이거 정치 쿠데타라고 해야 되나? 아니 12.3 겸도 심야. 예. 그다음에 요번에 정치 쿠데타도 심야. 예. 밤을 왜 그렇게 좋아합니까? 좀 잠 좀 잡시다 이제 좀. 불안해서 아침에 깨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몰라가지고 예. 국민들이 잠을 못 잔다 그럽니다. 이거는요 정치인들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밤이면 밤마다 후보가 바뀌어요. 그러니까요. 예. 아침에 일어나면 또 천지가 기백되어 있고 아침에 일어나면 국민이 국회 들어가 있고 예. 이러면 어떻게 국민들이 민생에 전념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예. 하여튼 그 국민의힘 후보는 다시 또 저 김문수 후보로 교체는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직접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섰어요. 호소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 본인이 여전히 건재함을 나타내는 건데 오늘 예. 10시에 또 본인 형사재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형사재판에 그동안은 사실은 서울고법에서 예. 지하 통로를 허락해서 그동안 뭐 이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예. 이번에 오늘은 재판 출석하는 장면을 이제 전 국민이 처음으로 보게 되는 건데 또 경호를 받습니까? 예, 전직 대통령이 아직 그 확정 그 뭐고 범죄가 확정 안 되기 때문에 예. 전직 대통령에는 경호를 합니다. 경호를 하긴 하는데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헌재의 판결 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헌재라는 최고의 법률 판단 기관에서 이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형사적으로 내란죄냐 아니냐를 판단하지 않았지만 행위 자체가 반법률적 행위고 반헌법적 행위라는 걸 판단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좀 일말에 저는 그 양심이 있으면은 어째 그런 담화문 발표하면 안 되고요. 네. 지휘서는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니 한덕수 전 총리를 갖다가 네. 지지했다는 것은 우리 뭐 실은 국민들도 알고 있는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야밤에 그 난리를 떨어가지고 결국은 김문수 후보가 됐거든요. 좋습니다. 그런데 무슨 그렇게 됐으면은 정말 자기가 그 원한다 그 사람들이 잘 되길 원한다면은 네. 아침에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 게 낫지. 그걸 갖다가 무슨 쓰담쓰담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건 아닌 거죠.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표 까먹는 겁니다. 예. 오히려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정상적인 행태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내란을 일으켰으면 그러니까요. 최소한 국민들을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더만요. 그 선거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 입 다물라. 예. 조경태 의원이 이제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하던데 어쨌든 정치 관련된 얘기는 이따가 이제 신장 남매 때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로 그러니까요. 하고요. 예. 일단 오늘도 그러면 경호는 받게 되는 것이고 오늘도 경호는 받습니다. 예, 경호는 받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제 뭐 참 국민들이 보기에는 재구속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뭐 아마 제가 보기로는 검찰에서 다른 건으로 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한은 아마 그 지기현 판사라는 사람이 본인이 구속 취소를 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직권 구속하기는 좀 가능성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참 그 지규현 판사가 미스테리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때 그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71년 만에 본인만 딱 한 사람만 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거냐. 이거 그리고 그 예. 뒤에 누가 있는 거냐. 제일 마지막에는 빠져나갈 구멍을 딱 만들어 놓았죠. 자기는요. 예, 이거는 그렇죠. 상급법원의 판단을 원한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판단했는데 검찰 빨리 항고하시오. 그런데 검찰도 왜 이 뜨거운 감자를 나한테 던져. 예. 나는 상고 안 할래 나왔지 예, 않습니까? 예. 아니,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지기현 판사가 이걸 맡았다고 했을 때 지금 국민의힘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중국 아니겠습니까? 중국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중국 사람이 그 윤석열 씨를 갖다가 구속 취소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 사람이라는 말을 안 하더라고 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그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를 하고 예. 그 즉시 항고 포기서 아직 제출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확인이 안 돼요. 미싱이에요. 예, 예. 이 윤석열 정권의 미싱이 너무 많은데 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계속 이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근데 이후에 내란 재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예. 폭약도 민주당에 제보 접수가 됐다는데 일종의 무슨 폭탄 테러 이게 같은 이제 거는 뭐 불가능하겠죠? 이게 어떻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예.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국민들께서 예. 저 불안감을 가지고 계시니까 제가 뭐 경호 그 정보를 네. 하나 공개를 할게요. 네. 이제
원격적인 어떠한 테러를 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격 테러. 예, 그러니까 이제 미리 설치해 놨다가 원격 테러를 갖다가 하죠. 버튼 눌러 가지고 하는데 예. 근데 그에 대해서는 그걸 또 방지하는 그런 예. 장치가 있습니다. 아, 원격 테러를 예. 해도 이게 터지지 예,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원격 테러를 하려면은 전파를 이용해서 작동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전파를 갖다가 없애는 그러한 경우 도구가 있습니다. 아, 예. 그건 제가 뭐 그걸 갖다가 뭐 공개하죠 뭐. 예. 재민건이라 그럽니다. 재민건? 예. 예, 예. 재민건이라 그러는데 그런 게 다 있으니까요. 예. 시도하려고 아예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많은 국민들이 그것도 괜히 유세 보러 갔다가 무슨 일 나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 예.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보장하시는 거죠. 예,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유세 다 따라다녀도 아무 일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아니 왜냐하면 뭐 폭약 막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예, 예. 뭐 총기, 폭약 뭐 지금 사실상 남은 것은 마지막으로 물리적인 제거 말고는 남은 게 없는 거 그렇습니다. 아니냐. 근데 그런 가운데 어제 내란숙의 윤석열 입장까지 내세우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도 열심히 뛰겠다. 끝까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여러분과 함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 사람이 아직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면 이 망상에 사로잡힌 어떤 사람들이 무모한 행동을 저지를 가능성 이거 여전히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저분이 저렇게 발표한 그 지지선언을 보고요. 네. 야, 저분이 조금 이렇게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정상적인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국민이면요 저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완전히 가스라이팅 됐거나 네. 아니면은 정말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그렇게 되면 저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국민이 그동안 본인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네. 그 키세스 시위단이라고 그 해외에서 나온 그걸 보고 저는 좀 눈물이 찡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우리 젊은이들이 진짜 그때 네. 거의 눈비가 그냥 쏟아지는데 그 한남대로 그 길바닥에서 예? 그러니까요. 그 아이들이 거기서 이렇게 자기 자식들이 그렇게 거기 길바닥에서 자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청년들을 왜 거리로 내멉니까?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어른들이 돼가지고 아이들이 예? 그 길바닥에서 잠자게 그 책임을 자기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히려 더 나오라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가 서로 내란 세력이 서로 믿고 단결한다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자유가 무너진 곳에는 경제도 미래도 없습니다. 체제가 무너지면 모든 것은 모래 위에 성이 됩니다. 이게 자기들이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했으면서 본인들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저 윤석열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이 나라의 진정한 주권자로서 함께 해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아니 내란 세력이 승리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본인이 스스로 본인이 평생 법이 무엇이라는 것을 다가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그걸 네. 적용하면서 살아왔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본인이 민주국가의 가장 큰 근간인 법치주의를 깼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반성을 해야지 저렇게 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이런 판단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이고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예.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검찰이 예. 김건희 씨의 명품 목걸이, 팔찌 뭐 이런 예. 것들에 대한 그 출처에 대해서 수사를 본격화한다는 건데요. 예, 예.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예, 2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주에 또 출석 조율을 하고 있는데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면 뭐 체포영장 같은 강제 수단을 동원한다고 하는데요. 김건희 씨도 경호 대상입니까? 뭐 전직 그 대통령 가족이기 때문에 네. 경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의전의 대상은 아니거든요. 의전의 그리고 대상은 아니다. 법치국가의 대상은 전직 대통령도 법치국가의 대상입니다. 현직 대통령도 내란죄나 외환죄를 보면 법치의 대상이고요. 제가 이제 한 이틀 전에 그 소위 말하는 우리 명태균 씨 있죠. 네네네. 거기를 잘 아시는 분이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명태균 씨한테 내가 이런 말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검찰의 분위기가 다르더라. 예, 또 이런 사람도 감은 빨라요. 검찰에 왔다 갔다 하니까 검찰의 분위기가 다르더라. 이번에는 제대로 자기가 느끼기로는 네. 대선 전에 어떤 신병 처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더라라는 그런 뉘앙스를 전달해줬다고 합니다. 김건희 씨에 대해서 예, 그러면은 제가 보기로는
검찰도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이면은 자기 조직이 어떤 다른 국민으로부터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검찰의 조직 논리는 아주 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로는 예전 같은 수사는 하지 않고요. 몇 번 통보를 해가지고 안 되면은 강제적인 조치를 분명히 할 것입니다. 예, 뭐 체포영장이 뭐 강제적인 조치가 체포영장 뭐 해가지고 체포해가지고 수사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전직 영부인이기 때문에 여러 번 부르지는 않고 제가 보기로 뭐 몇 번 안 부르고 어떠한 결정을 할 것 같은데 네. 뭐 제가 듣기로도 증거는 충분히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미 수사는 다 마무리가 그렇죠. 되었다. 예. 불러서 확인 정도를 할 텐데 그렇습니다. 예, 그냥 험한 꼴 보이지 말고 본인이 스스로 걸어 나가라. 포토라인에 서라. 이런 말씀이시죠? 어차피 그렇게 포토라인 안 쓰면요 다음에 법정에서 또 공개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수용자의 신분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보기로는 이제는 어떠한 그 인정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은 국민 앞에 깨끗하게 인정하는 게 그나마 국민들로부터 그 멀어졌던 감정에서 어떠한 일말의 동정의 감정이라도 돌아올 수 있는 다리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예. 자, 아니 뭘 갖고 오셨는데 진짜 망원집? 이건 뭔가요? 이거 이게 어디 신속 대응단에서 예, 만드셨구나. 뭐 보여주십시오. 만든 건데 예. 이게 이제 우리 김문수 후보가 여태까지 공개석상에서 아. 이 말을 갖다가 불특정 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이야기한 거거든요. 네. 근데 어제 이제 이거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러면 이재명도 형수 욕설이 있지 않냐 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에서 한 1분만 좀 말씀을 드린다면요. 네. 저는 그 이재명 후보가 형수에게 어떤 욕설을 하거나 막말한 것이 잘했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가정사라는 게 있습니다. 가정사에서 어떠한 감정 대립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물론 좀 심한 말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 개인적으로 한 말이 상대방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녹취를 해서 외부에 공개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개한 것은 결국 이재명 씨가 당시에 성남시장이나 그쪽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너는 이런 위치에 있으니까 이런 게 공개되면 위협되니까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그거거든요. 네. 그거는 어떤 공익 목적이 아니고요.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서 끄집어내기 위한 겁니다. 네. 그리고 그건 사적인 가족의 영역 내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하지만 이 망언은 말입니다. 정치인으로서의 망언은 절대 불특정 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거하고는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전부 다 날짜와 보도자료가 있는 불특정 국민을 상대로 한 거거든요. 네.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다 보면요. 결국은 이런 분이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네. 나는 12.3 계엄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더 이상 이런 문제는 없어야 된다. 그런 생각에 어제 저희 신속대응단에서 이걸 브리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그 책자인데 사실 국민들이 기억하는 망언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특히 예. 일본 국적과 관련해서는 그때는 국적법도 없었는데 뭐 전부 우리 조상이 일본 사람이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TV 토론에서 상당히 세게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전 그게 참 문제인 게요.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줬습니다. 지리하는 의원이. 그러면은 그 장관님 할아버지, 예. 제 할아버지도 다 일본 사람이란 말입니까? 그게 그렇지요 그럽니다. 예. 그럴 때는요, 그건 그게 아닌데 제가 좀 말은 실언을 했습니다라고 예. 하고 바로 회수를 해야지요. 그러니까요. 그게 공인의 위치지요. 그러니까 참 공직자로서 공인으로서의 위치마저 망각한 태도에 대해서 예. 자, 이번 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그 판단을 하실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선거 과정에서 예. 네, 저희가 또 모시고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